아침에 발이 아픈다면 몸이 신호를 준 겁니다. 지금 보면 막을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하세요. 걷기만 해도 무릎이 묵직하게 당긴다면 관절 구조가 제 역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관절을 지지하는 흐름이 서서히 약해질 때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20분 건강백 세티브이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퇴행성 흐름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은 하루에도 수천 번 움직이는 관절이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일상 전체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면 회복 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 불편이 반복된다면 관절 구조가 부담을 충분히 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계단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이어진다면 관절막 흐름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몇 걸음이 불편하다면 이 변화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걷는 동안 무릎 주변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가? 이 질문에 해당된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피로로 넘기지만 관절 흐름이 둔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이 자신에게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재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관절의 퇴행성 흐름은 관절 구조가 반복된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질 때 나타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관절막의 마찰 증가가 있습니다. 관절막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구조이지만 나이가 들면 윤활 기능이 약해지며 마찰이 커집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힘줄의 긴장과 근육의 부하 집중이 이어집니다. 관절막 마찰이 증가하면 움직일 때 미세한 저항이 발생하며 계단에서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힘줄은 무릎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이지만 관절막 기능이 약해지면 더 많은 부담을 맡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김과 뻣뻣함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체중을 혼자 감당해야 하며 걸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관절면은 반복된 움직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장자리부터 흐름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오래된 경첩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이 흐름이 길어지면 작은 움직임에서도 불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초기 흐름을 놓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한 뻣뻣함이 먼저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 패턴이 흐름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에 따라 관절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 오해가 흐름을 악화시키며 회복 기간을 길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흐름을 가볍게 넘기지만 다음 단계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을 이어서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가볍게 펴고 천천히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면 관절막 주변 흐름을 고르게 돕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가능하며 하루 중 짧게 여러 번 나누어 반복하면 좋습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고 긴장이 풀리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한 번에 오래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 오후, 저녁에 한 번씩 짧게 펴고 짧게 굽히는 루틴을 넣으면 관절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통증이 없다고 오래 걷는 행동은 관절막 마찰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짧게 나누어 걷는 방식이 무릎 부담을 줄이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무릎을 갑자기 깊게 굽혔다 펴는 행동은 관절막과 힘줄에 순간적인 압력을 줍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구부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행동은 관절 흐름을 느리게 만듭니다. 중간에 일어나서 가볍게 무릎을 펴거나 짧게 걷기를 추가하면 관절 흐름 유지에 도움됩니다. 흐름을 안정시키는 단계인 1주차에는 짧은 무릎 펴기 동작을 여러 번 나누어 시행합니다. 오래 걷지 않고 짧게 여러 번 나누어 걷습니다. 걷기 속도를 줄여 충격을 완화합니다. 2주차는 흐름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걷기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관절 부담을 고르게 분산합니다. 서서 하는 부드러운 동작 2가지를 반복해 관절 기본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짧은 루틴 1가지를 하루 중 나누어 실천하면 관절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은 무릎 관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평소 움직임에서 이 흐름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연골을 중심으로 한두 번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흐름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완충 기능으로 이어집니다. 무릎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 연골은 충격을 고르게 분산하기 어렵습니다. 걷기와 계단 오르내리기처럼 일상 동작에서 부담이 서서히 쌓입니다. 연골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두께와 탄성이 변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약해지는 과정이 보고됩니다. 쪼그려 앉을 때 깊은 압력이 느껴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사각거림이 있다면 완충 기능 약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걷고 난 오후에 무릎이 더 시큰하다면 충격 흡수 부족이 나타난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는가? 이 질문에 해당된다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연골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피로로 넘기지만 연골 약화의 초기 신호입니다. 언제 이 신호가 반복되는지 관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침보다 오후, 평지보다 계단일수록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골 완충 기능 감소는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변할 때 시작됩니다. 이때 관절면 마찰이 증가하고 힘줄 긴장이 오래 유지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에 충격 부담이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연골은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액이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두께와 탄성이 감소합니다. 연골 표면은 매끄러워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일 때 미세한 저항이 생기며 계단에서 사각거림으로 나타납니다. 쪼그려 앉을 때는 연골 압력이 크게 증가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완충 기능이 약해지면 충격이 힘줄로 전달됩니다. 힘줄은 지속적으로 긴장하며 무릎 당김과 뻣뻣함이 이어집니다. 오래 서 있거나 걷고 난 뒤 이 느낌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허벅지 근육이 부담을 대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피로가 빨리 오며 오래 걸을수록 무겁게 느껴집니다. 연골은 반복된 압력을 받는 스펀지처럼 한쪽에서 부담이 쌓이면 전체 균형이 흔들립니다. 오래 사용한 방석이 한쪽만 눌리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흐름을 방치하면 작은 동작에도 피로가 쉽게 생깁니다. 연골은 약해지면 회복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흐름을 조정하면 부담이 줄어드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재생되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기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원인의 전부라는 생각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움직임 방식과 일상 패턴이 부담을 더 크게 만듭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걷는 자세와 속도에 따라 연골 압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 2가지 오해 때문에 초기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연골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면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을 이어서 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펴고 천천히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면 연골 주변 긴장이 완만해집니다.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천천히 뻗어 편안하게 펴지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이 동작은 관절액 순환을 돕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래 유지하기보다 짧게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에 한 번씩 나누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반복 동작은 연골에 집중 압력을 주며 완충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일어설 때 강한 충격이 전달되어 표면 변화를 가속합니다. 장시간 서 있는 자세는 연골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입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쉬거나 체중을 고르게 분산해야 합니다.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도 연골에 회전 압력을 주어 한쪽 면에 충격을 집중시킵니다. 1주차는 흐름을 안정시키는 단계입니다. 부드러운 펴기 동작을 하루 몇 차례 반복합니다. 천천히 굽히기 동작으로 긴장을 완만하게 풀어줍니다. 보행은 오래 걷지 않고 짧게 나누어 걷습니다. 2주차는 흐름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걷기를 유지하며 충격을 고르게 분산합니다. 편안한 범위에서 무릎 움직임 2가지를 반복합니다. 짧은 루틴을 유지하며 부담이 쌓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오늘 다룬 흐름은 무릎 완충 기능과 직접 연결됩니다. 자신의 불편이 어느 흐름에 해당되는지 점검하면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주변을 안정시키는 생활 흐름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막을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하세요.